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알파이아 대 아라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파이아는 조 3위지만 2위를 노릴 충분한 상황이다. 단,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리그에서는 12경기 3승에 그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공식 경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와카에메와 사칼라 등 공격진의 골은 충분히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불안한 수비 라인이다. 알라시디와 알슈와이시 등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라이는 조별 예선 3경기에서 평균 4골 가깝게 뽑아내는 화력쇼를 펼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시즌 페이스가 좋다. 알파이아 상대로는 4골을 뽑아내며 승리한 이번 아침이기도 하다. 모로코 국대 공격수인 라히미와 더불어 투톱으로 나서는 코조포도의 마무리가 좋다. 아라인의 승리를 본다. 알파이아는 해결을 기대할 공격진과 달리 최종 수비가 불안하다. 산토스와 네이더의 지원 아래 라히미가 상대 수비를 넘어설 원정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알파이아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로메로의 중원 안정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알두아일 대 알나스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두아일은 카타르의 강팀이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며 서아시아 축구계 판도를 흔든 사우디에 비하면 최근 전력은 다소 아쉽다. J리그를 폭격했던 올룬가와 카타르 팀의 에이스인 알리가 있지만 서아시아를 주름잡던 당시보다는 약한 팀이 됐다. 그래도 알나스르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넣었기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쿠티뉴와 올룬가를 공격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알나스르는 사우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아쳔에서도 전승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자국 리그 챔피언스컵에서는 조던 핸더슨이 버티는 알-이티파크를 잡고 8강으로 가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호날두와 마네의 막강 공격진 외에도 오타비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찬스를 만들기에 화력이 대단하다. 텔레스와 라포르테가 버티는 수비진도 있기에 강력한 아쳔이 우승 후보다. 알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피지컬 좋은 올룬가를 비롯해 쿠티뉴와 알리 등이 원정팀 수비를 계속해서 두들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브로조비치와 포파나가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고 라포르테가 중심을 잡을 원정팀이 쉽게 골문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마네와 호날두의 마무리가 있을 알나스르가 승리하고 4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챔스 원정에서 뉴캐슬에 승리했다. 그 경기 전까지엔 골도 터뜨리지 못하는 부진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승점 3점 추가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은메차의 원정골이 터진 경기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미넨과의 데어클라시코에서 사고를 내주며 대패했고 분위기가 추락했다. 이번 홈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뉴캐슬은 도르트문트와 반대로 최근 분위기가 좋다. 지난주 2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맨유를 탈락시키며 리그컵 8강으로 올라갔고 리그에서는 고든의 결승골로 아스날의 첫 패배를 안겼다. 토날리의 징계 시작과 스트라이커인 이삭의 부상 결장에도 안정적으로 강팀을 상대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이미 상대를 원정에서 제압했기에 상대전에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다. 또 홈 어드밴티지가 확실한 챔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뉴캐슬이 라셀레스와 트리피어, 댄 번등을 앞세운 수비가 강한 팀이긴 하지만 최근 타이트한 일정으로 지쳐있기에 말렌과 필크루그, 무코코의 홈팀 공격진 제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엔트워프 원정 승리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경기를 패했다. 그래도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를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시칸과 주코프 등이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기회를 충분히 골로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중원의 핵인 스테파넨코는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르샤는 예선 3경기에서 8골 1실점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최근 챔스에서 성적을 잘 내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16강 진출은 유력한 상황이다. 라리가 경기에서는 난적인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했는데 센터백 아라우호가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넣었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에 이어 페드리까지 부상자가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샤크타르는 강팀 바르샤 상대로 홈경기에 이점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전쟁 시작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구장이 있긴 하지만 중립으로 봐야 한다. 상대 핵심 미드필더인 스테파넨코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페드리와 균도안의 중원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전승을 이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셀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챔스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페에노르트의 승점에서 뒤진 2위다. 그래도 페에노르트의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일 뿐 아니라 챔스 레벨에서도 늘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비록 중위권 팀에 패하긴 했지만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을 폄하할 수는 없다. 이 경기에 징계로 빠지는 드폴의 공백은 요렌테와 바리우스 등이 메울 수 있다. 셀틱은 아직 챔스 첫 승이 없을 뿐 아니라 조별 예선 탈락도 유력하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며 다시 우승해 도전 중인데 유럽 무대에서는 고전 중이다. 오현규가 첫 골을 최근 터뜨리긴 했지만 후로아시와 팔머로는 챔스 레벨의 수비진 상대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셀틱 상대로 드폴의 퇴장에도 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력으로 압도했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하다.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고 코케와 요렌테의 후방 지원이 있을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6번째 경기 라치오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페에노르트 원정을 패하며 3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면 다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지난 주말 세리의 경기에서는 다소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패하긴 했지만 챔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임모빌레와 자카그니 등이 교체로 짧게 뛰었고 베지노와 히사이, 카탈디 등은 휴식을 취했기에 이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페에노르트는 라치오전 승리로 1위로 올라섰다. 리그에서는 트벤테의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주춤했지만 지난 시즌 에레디비지의 우승팀으로 리그와 챔스, 컵 대회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는 버티기로 나서며 히메네스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페에노르트는 최근 트벤테 원정 패배를 비롯해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다. 팀버의 중원 장악력이 다소 떨어진 점도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알베르토와 카탈디가 중원에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라치오가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갚아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7번째 경기 AC 밀란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죽음의 조에 속해 있긴 하지만 뉴캐슬과 파리 등을 상대로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는 우디네세의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 지루가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비치와 레앙, 오카포 등 이선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파리는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하고 달릴 준비를 마쳤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드디어 1위로 올라섰고 챔스에서도 승점 6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인해 전력 약화가 있었지만 자이르 에메리와 이강인, 우가르테 등이 젊은 재능들이 팀과 잘 어우러지고 있고 음바페는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밀라는 조 최하위 팀으로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며 경기에 임할 것인데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음바페와 바르콜라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8번째 경기 맨시티 대 영보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당연스럽게 조 1위를 질주 중이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현 최강팀이기에 빅포트 팀 정도를 제외하면 조별 예선에서 그들을 괴롭히기는 쉽지 않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1득점 4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도쿠를 앞세워 6골을 폭발하며 대승하는 등 최근 흐름도 좋다. 리그 경기에서 골이 없던 홀란드가 더 집중하고 나설 경기기도 하다. 영보이스는 현실적으로 챔스 16강보다는 유로파 너가웃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야 한다. 맨시티와 라이프치히가 앞서가는 조이기의 3위를 노리는 게 맞다. 때문에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공격 의사를 보일 필요가 없다. 경기 내내 텐백을 가동하며 승점 한 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해야 한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영보이스는 몬테이로와 엘리아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에도 로드리와 코바치치 등 홈팀 중원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 맨시티가 무난히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9번째 경기 츠르베나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츠르베나는 영보이스와 마찬가지로 조 3위를 노려야 한다.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기에 굳이 무리한 운영으로 상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홈이지만 로디치와 드라고비치 등 최종 수비의 라인을 유지할 것이고 황인범과 이바니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힘을 보탤 것이다. 물론 최전방에 나설 올라인카는 역습으로 기회를 봐야 한다. 라이프치히는 3위 팀과 승점 5점 차이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2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챔스 16강 진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게다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마인츠의 일격을 당했기에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승리를 원한다. 시몬스와 오펜다, 폴센의 스리톱을 가동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의 강한 중원 압박에 고전하며 리그 경기에서 패한 원정팀이지만 캄플과 울모, 하이다라 등 상대의 중원과 겨뤄 주도권을 가져올 선수들이 충분하다. 또 츠르베나가 빠른 선수의 공간 침투에 약점을 보이기에 시몬스와 바움가르트너 등이 침투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10번째 경기 포르투 대 엔트워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포르투는 지난 원정 맞대결에서 엔트워프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샤크타르와 승점 3점 차이긴 하지만 2위가 유력한 팀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16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홈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지난 상대전 해트트릭을 기록한 에바니 우송을 필두로 타레미와 페페 등 마무리가 좋은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엔트워프는 챔스 조별 예선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남은 3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획득해 3위를 노려야 한다. 강팀 포르투 상대로 나서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임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얀센을 제외한 선수들의 수비적 운영이 유력하다. 포르투의 승리를 본다. 앤트워프가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로 오긴 했지만 챔스 레벨 팀들과의 전력 격차는 크다. 특히 중원 전력이 떨어지기에 에우스타키오와 그루이치, 알란 등 포르투 중원의 공세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포르투가 무난히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